뜬금없이 찍어야 돼. 준비하고 찍으니까 오히려 더 어색해. 오버클럭에 대해서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오버클럭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론적인 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여러분들한테 오버클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랬죠. 그래서 오버클럭을 공부를 나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부한 오버클럭에 대해서 오버클럭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려고 하니까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많은 지적과 조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 잠깐만 와볼래? 요 10850K CPU하고 여기 밑에 있는 MSI Z490i 유니파이 보드 CPU 여기 보면은 여기 뒤에 K라고 붙어있는 이 CPU들만 오버클럭이 가능해요. CPU를 오버클럭을 한다는 개념은 CPU한테 더 많은 힘을 줘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해주는 거거든. 더 많은 힘을 주려면은 더 많은 전력을 줘야 얘가 더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지만 사실은 까먹어서 다 새로 공부했다. 전류 곱하기 전압. 이 전압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0V, 220V, 뭐 5V 충전기 하는 이게 전압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개념은 이해가 됐지. CPU의 클락, 흔히 메가헤르츠라고 하는 건데 이 메가헤르츠, CPU의 힘이 되는 거야. 이 힘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고 하면은 BCLK, 베이스 클럭. 기본적인 CPU의 클럭이 되겠지. 이게 옛날에 뭐 200인정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100메가헤르츠라고 표시가 된다는 거야. BCLK 곱하기 배수로 CPU의 메가헤르츠가 결정이 되는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BCLK는 100으로 대부분 고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 근데 이 CPU가 배수가 10짜리다. 그러면 이거는 1000메가헤르츠가 되겠지. 아, 네. 요거를 높이는 방법은 산수적으로 이 숫자를 높이든가 이 숫자를 높이든가 두 개 중에 하나를 높이면은 컴퓨터의 클락은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일부의 경우에는 BCLK라는 걸 올려가지고 CPU의 성능을 올리는 방법이 있대. 근데 이거는 되게 어렵고 정말 고수들이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지. 이거 말고 요거 배수, 이건 메인보드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텔 같은 경우에 그냥 메인보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에 Z라고 붙어 있잖아. 메인보드에 좀 비켜봐라. Z라고 붙어 있는 이 보드들, 이 보드들만 이 배수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야. 이 배수를 예를 들어서 48이 됐다. 그럼 100 곱하기 48이니까 4800이 될 거 아니야? 50이 됐다. 5000이 되겠지. 52가 됐다. 5200이 되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배수만 쭉쭉쭉쭉 올리면은 힘이 세지는 거지. 그리고 이 배수를 올리려면 전력이 잘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모든 CPU가 내가 원하는 배수를 다 넣을 수 있느냐? 없어요. 아니지. 다시 열로 돌아가자. 배수를 올리기 위해서 전력을 많이 넣게 되면은 열이 많이 생겨. 열이 많이 생기니까 CPU가 뜨끈뜨끈해지는 거야. 자동차가 너무 뜨거워지면 팍 죽어버리는 것처럼 오히려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그래서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야. CPU를 빵빵하게 식혀줄 수 있는 좋은 쿨러, 그 다음에 이렇게 CPU 주변에 있는 모스펫, 컨덴서 이런 것들이 아주 전원부가 튼튼하게 돼 있어 가지고 열을 잘 잡아줘야 되는 거지. 여기 이제 싸구려 컨덴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과열이 되면은 제가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또 다음에 넘어가자. 그러면 전류 곱하기 전압이 돼서 전력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전압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전압을 많이 넣으면 열이 올라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전제를 두는데 모든 CPU가 똑같은 10850이라고 해도 똑같은 성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는 거야. 생각을 해보자. 쌍둥이가 있어. 첫째 쌍둥이, 둘째 쌍둥이가 있는데 얘는 학원비를 한 달에 300만 원을 줘야 수능 점수가 200점이 돼. 근데 얘는 한 달에 학원비를 200만 원만 내도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좋아서 200점이 나와. 그럼 어디에 투자하는 거 어떤 CPU가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지. 돈을 많이 넣으면 가격 경기에 무리가 생기는 거야. 전압을 작게 넣고도 높은 성능이 나오는 높은 배수가 실현이 되는 CPU가 있으면 그게 좋은 거지. 그러면 여기서 또 사족이 하나 들어가는데 도대체 왜 같은 CPU인데 수율이 좋은 CPU가 있고 나쁜 CPU가 있어요? CPU가 수율이 좋고 나쁘고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런 이론들도 있지. CPU라는 게 하나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렇게 돼 있어. CPU가 커다란 판때기가 있어. 요렇게 해가지고 레이저가 쭉 쪼아가지고 비비비비비 회로를 그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잘 보자. 여기가 딱 정중앙이라 치. 이 CPU는 딱 위에서 딱 정확하게 직각에서 회로를 그리지. 그런데 옆으로 갈 때는 살짝 기울어지지. 아주 미세한 오차가 생기겠지. 마찬가지 이쪽도. 그래서 요 판때기 중앙에서 생산된 CPU들은 수율이 좋은데 이 판때기 테두리로 가게 되면 이렇게 꺾여갖고 레이저를 쏘서 기판을 그리니까 CPU의 수율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다는 거죠. 10850K가 지금 찾아본 바로는 보통 한 50배수까지 넣어가지고 하더라고. 자, 지금부터 이제 요 10850K를 꽂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보드를 쓴 이유가 그게야. 포토샵 하잖아, 그지? 네. 메인보드도
보면은 아주 미세하게 겹겹이로 설계가 되어 있어. 보통의 메인보드들이 이 레이어가 한 6겹 정도로 되어 있거든. 엄청 비싼 거 있어. 갓나이커, 에이스 이런 것들이 8겹. 근데 이거는 쪼매한데 10겹으로 되어 있는 거야. 레이어가 많으면 좋대. 포토샵에도 레이어가 많으면 고품질의 영상이 나오고 배수를 넣어가지고 시네벤치에서 점수에 변화가 있는지 그 배수에서 몇 점이 나올 때 온도는 어떻게 나오고 전력의 소모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프라임 95를 안전하게 잘 통과를 하는지 5분씩만 돌려가지고 기본 배수는 그냥 가고 4.8부터 한번 돌려보고 뭐 5.0, 5.2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 오버클락도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했죠. 컨트롤 C, 컨트롤 V야 타이핑한 거야. 번역이요. CR, IRS, IRP, IRCD 이런 CL 값들을 유기적으로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뜻인데 용어적인 거를 파악하고 들어가기는 정말 힘들 것 같더라고요. 이 수치 값은 다른 유튜브 분들이 한 거를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메모리로 해보겠습니다. 삼성 266짜리 8기가짜리하고 삼성 B다이로 되어 있는 G스킬 램 가지고 TM5를 안전하게 패스를 하는지 안 하는지 CPU 레이시오 오토 값으로 오토 값에서는 굳이 이걸 돌려볼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숫자 좀 입력해주라나 상담하러 간다. 네. 공부 많이 한 거 티네. 막 되게 막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잖아. 몇 점 나왔어? 1641. 48배수까지는 똑같은 거 같아요. 6141. 48배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지? 네. 전화 왔다. 나머지 거 좀 적어줘봐. NMX 과장님 전화 왔다. 어떻게 알았지? 여보세요? 네, 대표님 통화 가능하세요? 어떻게 희한하게 딱 이때 전화를 한대. 우리 CPU 오버클락 테스트 하는데 NMX 순행쿨러 꽂아가지고 테스트하고 있는데 막 NMX 욕하고 있었거든.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 심각하게 됐지만. 왜? 49배수는 확실하게 성능 차이가 올라오네. 프라임 95를 제대로 패스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네, 그것도 봐야 되잖아, 그지? 지금 몇 배수로 돌리는데? 지금 이거 49배수 한 번 더 돌린 건데 바로 한 5.3 안 될 것 같으니까 53배수를 요 위에다가 한번 써놔볼게. 레이시오를 53으로 하고 픽스드 모드로 바꿔서 그리고 전력 제한 해제. 지금 53배수로 했다, 그지? 그럼 거꾸로 내려오면서 찾자고? 과연 꺼지기 전에 시네벤치부터 돌리자고. 그럼 뭐 안 되나? 죽었나? 잠깐만 기다려보. 아이고 죽었네. 우리는 예상했습니다. 자, 52로 하자. 53배수는 저희들이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좀 또 한 이야기 할 게 있죠. 쿨러도 3령 순회 쿨러로 하고 메인보드도 오버클럭이 잘 된다고 하는 유니파이 보드를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고 중요한 거는 역시 CPU가 뽑기가 잘 돼. 컴퓨터 가게 하는 사람으로서 뽑기라는 용어 쓰면 안 돼. CPU가 좀 좋은 놈으로 잘 걸려야. 네, 그렇죠. CPU가 잘 뽑히는 게 오버클락의 성률의 90%를 차지한다. 나머지 10%가 해주는 게 이제 보드와 쿨러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죠. 그럼 뭐 굳이 뭐 쿨러 뭐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냥 CPU만 굳이 메인보드 비싼 거 사고 갈 필요가 있나? 아니 10% 하면 뭐 굳이 말라고 보드 비싼 거 사고 그지? 그거는 그 말이지. CPU 뽑기를 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1배수까지 되는 건데 보드가 좋으면 52배수가 된다. 그런 느낌. 지금 몇 배수로 했노? 지금 52. 1.35V로 했어? 돌아가네. 야, 건드리지 마라. 죽을지도 모른다. 아까처럼 이런 거죠, 이제. 뭐 저도 공부를 한 내용인데, 오버클럭을 해서 하면은 죽는 이유가, 이제 컴퓨터 신호라는 게, 아이고, 죽었네. 52배수에서도 죽나? 우리는 52배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51배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2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컴퓨터의 신호가 1과 0으로 나가는데, 오버클럭을 해가지고, CPU가 일부러 저러는 걸 거야. 틀림없이 일부러 저러는 거야. 신호가 1과 0으로 가는데 CPU가 오버클럭이 돼서 오버히트가 되게 되면은 불안전한 신호가 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호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신호가 통과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오면서 블루 스크린이 되고 일단 죽어버리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51배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도 계속 1.35로 그냥 했어. 네. 52배수는 될 약간 기대를 했는데 이거 생방으로 한번 해볼까 살짝. 561 89도 얼음을 뺀 상태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얼음 올려놓은 상태. 그래 얼음 커스텀 순행도 효과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고. 너무 많이 발란가 아이가? 덜어내면 됩니다. 그래 알았다. 맞네. 많으면 덜어내면 되는구나. 이제 생방은 끝났고요. 나머지 영상들 녹화분 영상은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밍에 했던 CPU하고는 다른 CPU 원래의 CPU 있죠? 그걸로 할 거고 점수는 오차가 생길 수도 있으세요. 하다가 변수가 생겨가지고 다시 좀 찍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21도였거든요. 하다가 히터를 내렸더만 이게 테스트를 했는데 50배수가 온도가 더 낮게 나와버렸어요. 저기 21도까지, 아까 21도였나? 21도까지 실내 온도를 맞춰가지고 지금 다시 켰거든요? 지금 저희들 온도를 올리려고 했는데 18도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거 그대로 낮추고, 그거 아닌 찍던 게 위에 가운데 거.
일주일 만에 다시 찍고 있네요. 실내 온도를 22도로 전에 21도인가 22도였을 거예요. 네. 똑같이 맞춰서 메모리 오버클락 시작할 때만 좀 불러줘. 그리고 53배수 성공해. 네. 그러면 지금 현재 50배수 했는데 49배수하고 50배수는 온도 차이가 없다, 그지? 이게 일주일이나 지나서 그런지. 점수 위주로 봐야 되겠다. 네. 점수 위주로. 그다음 메모리 오버클락 들어가야지. 삼성 거하고 요렇게 해갖고 삼성 거하고 그거 하고 종일 한 장 더 만들었어. 그래서 결국은 삼성 2666이 지금 3200 클락까지 올린 거지 3733까지 괜찮겠나? 일반적인 삼성 2666 램이에요. 따로 고르거나 테스트 해가지고 수율 좋은 거를 뽑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야 그럼 잘 되는 편인가? 아직은 모르죠. 이게 되면은 잘 되는 편이. 칸을 밑으로 그냥 계속 써서 막 해갖고 한 만까지 올려봐, 만까지. 만까지요? 사장이 올리면. 네? 사장이 올리면. 만 성공하고, 53배수 성공하고. 그럼 얼굴 올려주세요. 근데 물론 이건 안정화가 안 된 거라서 원래 켜봐야지. 3733이면 조금 내려보자. 이거? 3600 정도로 한번. 와, 이거 많이 올라가네. 게임의 성능이라는 게 메모리 하나만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메모리 점수가 2배가 됐다고 해서 게임 프레임이 2배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 그래픽카드도 10% 좋아지고, 램도 10% 좋아지고, 뭐 CPU도 10% 좋아지면 10%가 좋아지겠지.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를 단적으로 이제 이렇게, 야, 램을 오버클럭에서 클럭을 39,000원에서 51,800원을 했으면 대충 봐도 10%, 20% 계산이 안 되잖아요. 20%. 한 25% 올라갔는데, 왜 프레임이 25%가 안 좋아져? 이런 소리 안 돼요. 이거 평균의 함정에 빠진 거야, 그거는. 튜닝 램에서 이거하고 똑같이 맞춰서 해보고, 그 다음 얘는 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1666 했어? 얘는 맞추지 않고 그냥 아예 더 높여버릴게요. 지금 4500 클럭, 8, 22, 22, 40까지 올려. 4500까지 올라가? 네, 그 위로 올리다가 지금 이걸 놨는데 4500 위로는 안 돼. 그러니까 4500 위로 올리다가 적어냈고 4500에서 이 숫자는 밑에 있는 숫자들은 야, 거의 40% 올라갔는데, 그거 좀 내려놓고 하면 안 되겠나? 무섭다, 야. 아, 네. 무섭고. 거의 40%가 클럭이 올라갔네? 4, 4, 16, 4, 4, 아닌데, 4, 5, 20. 20%, 50%. 50% 이상 올라갔네. 야, 이과. 네? 저도 뇌가 멎었어요 지금. 아.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4,500이 끝이야? 그러니까 10850K 기준으로 오버클락에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은 상태가 48배수를 넣었을 때하고 비슷하게 나온다. 그리고 49부터 넣었을 때는 기본일 때보다 성능이 올라가는데 온도도 한 8도 정도 올라가는 것 같다. 52배수부터는 무리였다. 다운이 된다. 우리가 해보니까 49배수라면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근데 50배수 이상일 때는 다운이 되는 것도 조금 고려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오버클락을 해라, 오버클락을 하지 마라, 그런 의도로 지금 영상을 찍은 부분은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K버전에서 이 정도 수치가 나왔다라는 거를 참조적으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로 지금 해서 6, 5, 30, 한 7%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겠지? 너는 오버클락을 하고 쓰지? 아니요, 저도 이제 오버클럭 그냥 풀고 너희 CPU만 막 한참. 네? 막 아, 램은 하고 CPU는 따로 안 해요. 뭐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봐주시고, 호수아비 네가 50배수는 해도 된다며, 안정적이라며 해갖고 괜히 나중에 뭐라 하면 안 돼. 그리고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워낙에 고사양. 맞아. 그걸 빼먹었네. 메인보드라든가 쿨링이라든가 그리고 오픈 케이스 상태라는 요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튜닝램에서는 일단은 튜닝램 자체가 XMP 이 값을 지원을 하잖아요. 이걸로만 써도 삼성에서 뭐 오버클럭을 한 값보다는 훨씬 좀 더 좋게 나왔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오버클락을 하지 말라는 쪽이긴 했는데, 예전에 비해가지고 아예 부품들 자체가 오버클락을 감안하고 생산이 되기도 하고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는 컴퓨터를 한 번 사면 막 10년씩 또 썼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쓰지는 않죠. 네. 보통 한 4, 5년 정도. 오버클락 어느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살짝 바뀌고는 있는데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거 컴퓨터를 오버클럭 하다 오류 떴을 때 자기가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조금만 해도 괜찮죠. 뭐 사실 대처라는 것도 그냥 디폴트 값 잡고 오버클락 수준 낮춰주면 되는 거야. 그 뭐냐, 아예 안 켜졌을 때 바이오스도 안 뜰 때, 그럴 때 배터리 빼면 되잖아.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배터리 빼면 돼요. 자, 간단하게 지금 10850으로 오버클락을 해봤고, 생방에서도 실패했던 53배수의 부팅, 그리고 52배수에서 시네벤치를 돌려보는 것도 언젠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어느 방향으로든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고생했어. 이거 갖고 다음에 이제 파워 테스트 해볼 거니까 분해는 하지 말고 놔주라. 네.